안녕하세요. 행복씨앗입니다. 오늘도 시장을 정리하면서 하루를 마무리하는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오늘 우리 주식시장은 어제와 똑같은 재료인데 어제와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러면 그 재료가 무엇이냐면은 어제 같은 경우 시장이 하락 마감한 것은 중국 봉쇄로 인해서 사회가 혼란스러울 것을 갖다가 우려해서 주식시장이 좋지 않았죠. 그런데 그 해석이 달라졌어요. 오늘 같은 경우는 똑같은 중국 봉쇄라는 그 재료입니다. 이 재료를 놓고서 그러면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나 거세다 보니까 중국 정부에서 봉쇄 완화 조치를 하지 않겠는가. 그게 또 희망이 돼가지고 코스피는 1.04%, 코스닥은 1.34% 올랐고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외국인하고 기관들이 동시에 순매수를 했습니다. 주식시장은 똑같은 재료를 놓고서도 어떻게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시장에서 큰돈 굴리는 세력들이 어떻게 그 재료를 해석하는가에 따라서 시장의 등락이 180도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참 어려운 거예요. 돈이 많은 입장에서는 참 쉽죠. 왜냐하면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곧 길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돈이 없는 사람들은 한 단계 더 걸쳐서 이 돈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그걸 또 추측을 해야 됩니다. 추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참 어려운 게 똑같은 재료를 놓고서 어제와 오늘 180도로 다르게 해석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주식 투자가 심리 게임에 들어가면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더 쉬운 투자를 할 수 있도록 늘 권하고 있죠. 단기적으로 시장은 투자 심리에 좌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시장을 멀리 바라보게 되면은 이 자본주의 세상은 돈이 계속 늘어나는 세상이다. 돈이 늘어나지 않는 그 세상이 오게 된다면 정말로 1920년대 미국에서 일어났었던 대공황처럼 또 애덤 스미스가 이야기한 것처럼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을 해서 시장이 정말 박살나는 거예요. 그거는 어떤 조치를 취해도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불가항력에 의해서 시장이 무너지기 전까지는 계속 돈이 늘어나고 시장은 그 상승한단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거기에 의지를 하고서 투자를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인위적인 상황으로서 뭐 연준처럼 금리를 갖다 올리거나 어떤 인위적인 상황에 의해서 시장이 박살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누구도 통제할 수 없는 그 범위까지 간다 그러면 돈이 엄청나게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살아남는 방법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시장 상황에 개의치 않고 그냥 형편만 된다 그러면은 물량을 모아가는 게 훨씬 좋고 또 단기적으로 우리가 시장을 접근하게 되면 심리 게임에 말려서 맨날 틀리게 됩니다. 자, 일단 재료입니다. 중국 봉쇄에 관한 재료인데 지금 중국 봉쇄 때문에 난리 났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중국은 여기에 딜레마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중국이 그동안 코로나 바이러스 봉쇄 정책을 취한 거는 여러 가지 사정이 사실 있었겠죠. 일단 중국에 낙후된 그 의료에 대한 어떤 사정도 있었을 거고 또 중국에서 만든 그 백신이 제대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한 그런 이유도 있을 거고 또 중국의 인구가 워낙 많아가지고 백신으로 단시간에 처리하기가 참 어려운 상황도 있었겠죠. 하여튼 어떤 이유에서 간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중국이 봉쇄 정책을 취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코로나 우리 바이러스 전쟁에서 승리했다는 선언까지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길어지다 보니까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에 2번씩 이래 코로나 검사하는데 콧구멍 안에 근육이 생길 지경이다 이 말이죠. 또 그리고 지금 월드컵 중계 보면은 다른 나라는 마스크도 없이 잘도 뛰노는데 우리는 이게 뭔 일인가 이렇게 싶을 것도 있고 또 봉쇄 때문에 불이 나서 도망가지 못해가지고 사람이 죽고 이런 것들이 도화선에 대해서 사람들이 밖으로 나오고 있는데 여튼 그 봉쇄로 인해서 중국은 강달러에 대한 어떤 효과적인 좀 대응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달러가 빠져나가는 데 있어서 봉쇄로 있어가지고 경제가 잘 돌아가지 않으니까 심지어 금리를 내려도 될 만큼 이렇게 돈이 줄여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봉쇄로 인해서 이 미국의 금리 인상 효과적으로 다른 나라보다 잘 대응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저렇게 거세게 나오다 보니까 중국이 이제 딜레마에 빠진 게, 그럼 봉쇄를 갖다 해제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당연하게 일단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전파가 되겠죠. 그러면은 중국의 낙후된 그 어떤 의료 시스템으로 볼 때, 참 의료 기관 전부 다가 마비되는, 의료 시스템이 정말로 붕괴되는 그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두려울 거고, 또 그로 인해서 사회 혼란도 많을 거니까. 또 하나는 이 봉쇄를 통해서 사람들이 움직이지 못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움직이면 돈이 많이 늘어날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여전히 아직 달러는 이렇게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중국에서 이렇게 돈이 갑작스럽게 늘어나게 되면 인플레이션 우려가 생길 수밖에 없고, 또 늘어난 돈을 갖다가 빨아당기려고 하면 금리를 중국에서 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또 금리가 높아지면 또 파산에 대한 위험도 증가하게 되고, 특히 중국은 부동산을 통해서 그동안 경기를 부양해 왔잖아요. 지방 정부 재정이 좋지 않다는 거 익히 다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금리를 올렸을 때 지방 정부 파산하게 되면 참 이게 이래도 저래도 파산의 위험을 떠안고 가는, 중국으로서는 참 정말로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에 지금 처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튼 오늘 시장은 중국 봉쇄에 대한 완화 기대가 시장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또 그리고 연준 기준금리 관련해서 연준의 주요 인사들이 발언을 시작을 했습니다. 2024년 정도 되어야 금리를 내릴 거다. 좀 먼 이야기를 했죠. 이렇게 뭐 인플레이션에 대한 낙관론, 그러니까 우리가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을 하고 뭐 이런 자꾸 시장을 낙관적으로 보는 시각이 증가하다 늘어나다 보니까 그것을 좀 줄여보려고 저런 이야기를 하는 건데, 사실 저것도 먼 이야기죠. 사람들이 지금이 2022년 아닙니까? 내년이 2023년이고, 우리는 지금 당장 이 금리 인상 속도 조절하고 물가가 잡히는 이런 걸 이야기하고 있는데, 뜬금없이 저 멀리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에게 그만큼 와닿지는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파월 연준 의장이 내일 나와서 아마 이렇게 이 사람처럼 먼 이야기를 한다 그러면 시장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여튼 내일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좀 주목해서 바라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주식시장에 좀 의미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외국인 투자 등록제라는 게 지난 한 30년 정도 우리나라에 운영이 됐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주식 투자를 하려고 하면은 일단은 그 입구에서 등록해라, 이런 식으로 등록을 해라. 네가 우리 한국에 투자를 한다고 등록하면 투자를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우리 시장이 운영되어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저기 선진국 지수 편입되려고 할 때마다 이게 번번이 좌절이 됐어요. 좌절이 된 게, 우리는 해외 시장 투자할 때 등록 안 하고 그냥 바로 미국 시장 바로 투자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저거는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 딱 등록을 해야 되고, 우리는 바로 투자하고 저거는 등록해야 되고, 참 절차가 번거롭기도 하고 참 불편하죠. 또 불공정하기도 여기질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갖다가 이제 폐지를 한다 그래요. 저걸 폐지를 하게 되면은 이제 선진국 지수, 모건 스탠리에서 어떻게 집계하는 선진국 지수에 우리가 포함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사실은 우리가 지금 우리 국가는 선진국에 이제 분류가 되어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선진국 그룹이라고 하면 이게 지금 현재 우리 신흥국 그룹입니다. 그런데 이 신흥국 그룹에서 예전에는 우리 한국이 좀 수혜를 입었습니다. 한국으로 돈이 들어왔는데,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요게 한국이라면 그 안에 중국도 시장이 많이 커졌잖아요. 또 그리고 사우디도 이렇게 좀 시장이 커지고, 또 베트남도 있고요. 물론 인도도 있고 다른 시장들도 이렇게 막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예전 같으면 한국 시장으로 들어와야 될 돈이 중국으로도 가고 사우디도 가고 다른 데도 가고 하다 보니까 수급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불리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국에서 여기서 빠져서 이제 일로 올라가면, 선진국 쪽으로 올라가게 되면 사람들이 돈을 모아서 이제 펀드를 운영하게 될 때 그 펀드 자금을 선진국에 어느 정도 배분하고 신흥국이나 다른 데 어느 정도 배분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배분 원칙이 각 투자사마다 다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선진국 쪽으로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새로 들어가게 되면 비중 조절을
수급이 일어나겠죠. 그럼 선진국 그룹 내에서 우리 한국으로 이렇게 돈이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수급적으로 우리가 신흥국에서 빠져 선진국으로 올라갈 수 있는 좋은 어떤 계기가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게 오늘 이렇게 된 거고, 그러면은 또 사람들이 궁금해하죠. 그러면 우리가 수급 분석 같은 거 볼 때 이렇게 외국인들 얼마 투자했는지 이렇게 지금 수급 다 보고 있는데, 앞으로 이 데이터 제공 안 되는 게 아닌가 이래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건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정부에서 이거는 또 별도로 다 집계를 한답니다. 그러니까 누가 우리 한국에 투자하는지 그걸 갖다가 이제 옛날만큼 딱 우리가 좀 손쉽게 알 수 없다는 거지. 뭐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한국에 투자한다 그러면 왜 모르겠어요. 다 알아볼 수 있죠. 근데 그게 우리 한국에 등록을 하면 금방 알아보는 거고, 등록을 하지 않으면 알아보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는 거.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저 외국인 저 데이터는 뭐 괜찮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더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저기 외국인들, 우리 옛날에 검은머리 외국인이다라고 말씀을 많이 드렸죠. 우리가 지금은 제가 뭐 여러분들께 잘 보여드리지 않습니다만은, 여러 나라에 투자하는 자금들 중에서 조세 회피 지역에서 우리 한국으로 투자되는 돈들이 좀 있었습니다. 이쪽에 이제 검은머리 외국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게 2008년도 미국발 금융위기 이후에 사람들이 국가에서 돈이 없다 보니까 세금을 좀 거둘라고 다 디비 파봤어요. 파보니까 야, 그동안 우리가 스마트머니라고 해서 신기하게도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뭐 대기업들입니다. 대기업들을 사면 엄청나게 그 기업의 주식이 많이 오르고, 빠지면 또 쑥 빠지고, 정말 저 새끼들은 스마트한 놈들이다. 어떻게 주식 투자에 대해서 공부를 많이 했길래 저렇게 정확하게 주가가 오르는 거 또 내리는 거 잘 파악하고 있는지 사람들이 참 너무나 신기해서 스마트머니라는 이름까지 붙여줬었어요. 그런데 그때 조세 회피 지역에 뭐 탈세 이런 것 때문에 잡다 보니까 이 새끼들 전부 다 페이퍼 컴퍼니야. 우리 한국으로 투자되는 조세 회피 지역 쪽에서 투자되는 돈들이 진짜 외국인들이 아니라 우리 한국에 있는 기업들이 만든 거예요. 이런 식으로 페이퍼 컴퍼니를 저거가 만들어서 그 돈은 다시 한국을 빼오는 거야. 빼와서 외국인 투자자들이 투자한다 이런 식으로 투자해가지고 그게 돈 잘 버니까 스마트머니였던 건데, 쉽게 다르게 이야기하면 주가 조작도 되고요, 탈세도 되고요, 진짜 사기 치는 게 되는 거죠. 그런 게 지금 예전보다 좀 많이 좀 줄어들었죠. 하지만은 이게 완전히 끝난 건 아닙니다. 그때 이후로도 뭐 조세 회피 지역 이런 문제 여러분들께서 뉴스에서 들어본 적 있습니까? 잠잠해졌겠죠. 그런데 지금은 저 조세 회피 지역에서 우리 한국 시장에 투자를 하려고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해서 외국인 등록을 했단 말이에요. 지금은 압니다. 좀 더 손쉽게 찾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등록을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이제부터 안 하면 진짜 조세 회피 지역에서 들어오는 돈들이 외국인들이 투자하는 건지, 검은머리 외국인, 그러니까 예전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탈세 자금들이 들어오는 건지 알 길이 이제 참 어려워졌죠. 이제 멀리 좀 단계를 많이 거쳐야 되기 때문에 더 어려워진 문제가 있습니다. 여튼 저런 것들 자금이 마음대로 오가게 되면 좀 움직이는데 자유를 얻게 되면 시장이 좀 흥할 때는 확 들어왔다가 나갈 때 확 빠지고는 시장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질 수도 있겠죠. 이것저것 여러 가지 어떤 가능성들이 시장의 어떤 사이즈가 늘어났거나 어떤 변동성이 커지거나 이렇게 될 가능성들이 수급적으로도 볼 때 많이 열리고 있습니다. 결론을 내려놓고서 본다면은 앞으로 우리 시장에 돈이 더 들어올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 말이죠. 일단은 선진국 지수로 우리가 편입이 되면 그 역시 시장 사이즈가 늘어날 수 있다. 이것도 뭐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고, 또 시장 외적으로도 저기 우리 퇴직연금 저번에 뭐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퇴직연금도 지금 주식시장으로 점점 더 많이 들어올 거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뭐 조세 회피 지역이나 이런 거 이제 등록 안 해도 막 들어오니까 이 자금 저 자금 좋은 목적 나쁜 목적, 뭐 우리 국내 기업들이 비자금으로 빼놨던 돈이 들어오든 아니면 정말로 해외 어떤 그 큰 기업들의 비자금이 큰 돈 굴리는 사람들의 비자금이 들어오고
나갔다 할지 몰라도 어쨌든 이 모든 게 시장 사이즈,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더 커지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본다 그러면은 뭐 지수가 조정이 되면은 계속 모아가는 게 좋겠죠. 그리고 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인위적인 어떤 조절에 의해서 시장이 등락하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본주의 세상은 돈이 줄어들게 되면 이게 파산을 불러와서 결과적으로 이 경제라는 시스템이 망가질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위적인 어떤 조종으로 정말로 불황이 와가지고 그 나라가 망한다. 이거는 불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미친놈이 아니고서야 어떻게 그런 짓을 하겠어요. 국민들이 좀 먹고 살 수 있게끔 만들어놔야 정치인들도 계속 권력을 잡아나가지. 쥐가 권력을 계속 잡겠다는 사람이 국민들을 다 떼죽이는 어떤 조치를 취한다.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장기적 관점에서는 시장을 계속 긍정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형편이 되면은 그냥 망할 때까지는 그냥 계속 주식을 모아가는 게 유리합니다. 자, 오늘 시장 수급을 들여다보면 또 간만에 좋아봤습니다. 이게 왜 좋았다고? 중국 봉쇄에 대한 큰등 굴리는 사람들의 어떤 해석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세력들이 공통적으로 매수한 종목은 이렇게 21개 종목이 됩니다. 종목들 쭉 들여다 보니까 그 중에서도 요 아래쪽에 있는 이런 종목들 있잖아요. 이런 종목들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변곡점 지표를 통해서 살펴보니까 요 두 종목은 조심해야 됩니다. 이 두 종목은 단기적으로도 많이 올랐죠. 조심하라고 지금 분석이 되는 겁니다. 그 아래쪽에 있는 이 종목들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되겠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시장이 변화될 때, 이때 집중적으로 신호가 났던 이 종목들 있잖아요. 이거는 계속 관심 종목으로 등록을 해 둬야 돼요. 그럼 이렇게 많은 종목을 등록해 두죠. 그럼 종목이 이렇게 많다 손 칩시다. 등록을 다 해 뒀어요. 그러면은 이 중에서 먼저 출발하는 그룹이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천천히 뒤따라가는 이런 그룹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그럼 자세히 보면 이런 종목들 쭉 보면 쭉 그동안 요 기간 10월 한 15일 정도 기준으로 해서 주가 등락을 살펴봤을 때 가장 많이 오른 한 20%대 이상 오른 것을 1그룹, 한 10%대 이상 오른 것을 2그룹, 아니면 5% 이상 오른 것을 3그룹, 아니면 마이너스 난 것을 이렇게 그룹으로, 등락에 따라서 그룹으로 나눠 둘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쪽 그룹은 너무 나갔구나 해서 그러면 다음 타자로 이 그룹을 갖다가, 아니면 이 그룹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또 자세히 보다 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이 그룹은 특정 업종이 많더라, 아니면 이 그룹은 특정 업종이 많더라, 떨어진 것은 특정 업종들이 많더라, 이렇게 우리가 딱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계속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께 수급적으로 볼 때 중요한 이야기가 있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선진국 지수에 편입될 수 있는 그 가능성이 열렸다, 그 소식을 전해드리면서 우리가 지금 당장 힘들지만은 앞으로 주식을 계속 사모아 가야 된다, 그게 결국에는 이기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시향을 마칠까 합니다. 이상입니다.